안녕하세요.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. 오늘은 핸드드립 커피를 매장에서 팔고 싶은 분들에게 받아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. 우리는 카페를 창업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좋은 커피, 스페셜티 커피를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. 핸드드립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는 모습들, 그리고 다양한 커피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들을 상상하잖아요. 그래서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라도 그 공간에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싶어들 하십니다. 많은 사장님들이. 근데 정작 판매를 해보면 많이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, 물론 핸드드립 커피가 아메리카노보다 싸게 파는 데는 없을 거예요. 좀 가격이 더 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. 근데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고 그런 커피들을 드시는 분들의 시장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은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. 영업을 해보시면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핸드드립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핸드드립의 장점은 말 그대로 좋은 커피들을 소개하고, 뭔가 이 커피를 만들고 있는 이 브랜드나 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사장님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고, 보다 더 맛이 있고 좋은 커피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. 에스프레소 커피보다 조금 더 다양한 느낌,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고급 커피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용이하죠. 그리고 소비자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거리가 생겨요. 근데 단점을 보자면, 일단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한 잔의 커피, 우리는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게 다 돈을 벌려고 하고 효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건데,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판매하시기 시작하면 일단 그 한 잔을 만들 때, 아메리카노가 만약에 3, 4천 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핸드드립 커피는 그것보다 1, 2천 원은 더 비싸게 판매가 될 거예요. 일단 사용하시는 재료도 다를 것이고,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. 우리 에스프레소용 원두를 가지고 브루잉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포인트를 맞추거나 추출 레시피를 좀 수정해서. 근데 보통 다른 원두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많을 거고, 그리고 이 한 잔을 추출하기 위해서 기계에다가 사전 작업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걸어 놓으면 보통은 한 30초, 1분 안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브루잉 커피를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면 제조되는 시간이 3분에서, 빨라야 3분에서 4, 5분은 걸립니다. 사람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돼요. 그 사람이 그 음료를 만들고 있는 그 중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. 고객 응대나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.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, 그리고 여러 잔을 판매한다 그래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. 장사가 잘 돼서 이 집에 핸드드립이 너무 맛있네,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걸 계속 1인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계속 내려줄 수 없고, 2명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주문을 계속 받고 한 명은 음료를 계속 만들어도 계속 주문이 쌓일 거예요. 시간 안에 만들어내질 못합니다.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요. 이 한 잔을 1, 2천 원 더 받고 판다라고 하는 건, 물론 그렇게 비싸게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한계가 있고, 이거를 그 이상 더 비싸게 팔 수가 없고요, 일단. 그리고 연쇄적으로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기 어렵고,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맛이 있게 내려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보유한 능숙한 직원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 교육 시스템을 거쳐줘야지만이 좋은 커피를 추출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핸드드립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, 이런 어려움을 내가 하면서도 한 잔의 제대로 된 커피를 고객한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그 스토리가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을 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고,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기 위한 경제적인 것들이라든가 정신적인 것들, 이런 것들을 견뎌내셔야
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비로소 그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. 계속해서 원두를 핸드드립 커피만 해서 그 공간에서 팔 수 있는 거는 효율이 좋지 않고,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맛봤던 커피를 원두로 판매한다거나, 이러한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뭐 클래스를 듣거나 사람을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뭐 가치를 구매하게끔 커피를 추출하는 추출 도구를 판다거나, 아니면 교육을 판매한다거나, 커피를 추출하던 분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를 먹는 시음회를 꾸준히 개최한다거나 해서 다른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를 탄탄하게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.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잖아요. 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. 그러면 그거를 기계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장비를 삽니다. 뭐 마르코라든가 푸어스티디라든가 여러 가지 핸드드립을 사람 대신에 내려주는 기계들이 있어요. 뭐 배치브루라고 해서 물이랑 커피랑 어떤 일정 비율로 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큰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담아놓고 따라주시는 방식. 스타벅스로 치면은 오늘의 커피 같은 방식이 있고, 아니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커피를 갈아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 커피포트처럼 한 잔을 만들어주는 기계들이 있는데요. 이 기계들은 나오는 물의 뭐 줄기라든가 물의 속도, 물의 양, 시간,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을 해서 한 잔 한 잔 기계들이 내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커피를 기계가 내려주면 사람들이 커피, 핸드드립 커피, 뭐 브루잉 커피, 필터 커피, 싱글 오리진 커피를 먹는데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. 이거를 만들어주는 뭐 바리스타의 스킬이라던가, 이 만들어주는 그 기간 동안에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다라던가, 그리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음료라고 하면 신뢰가 가죠. 더 맛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인식이 달라져요. 근데 기계로 내려주면 마치 자판기로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.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고, 사람들이 이 커피가 원두 재료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큰 가치, 더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어요. 그래서 핸드드립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파이가 작아질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장비를 들여야 됩니다. 근데 장비들도 사실 한 몇백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, 2000만 원, 3000만 원까지도 합니다. 핸드드립을 만들어주는 장비들이. 그러다 보니까 핸드드립을 팔아가지고 이 장비를 투자한 비용들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작은 카페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, 저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. 좀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해서 사업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, 아니면 그래도 본인이 조금 희망하고 있는,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. 제 경험상 뭐 사업을 한다는 거, 카페를 차린다라는 건, 물론 아무것도 커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구조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,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카페를 운영도 해보시고 뭐 공부도 좀 해보시고, 이 어느 커피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안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시고 그거를 하고 싶어 하세요. 근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드립 커피를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희생해야 되는 것들,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장비를 들이시거나 메뉴에 추가를 하셔야지만이 매장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. 뭐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핸드드립을 매장에서 놓고 판매를 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.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
퇴근하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